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부터요. 서울시 내에서도 중개수수료 반값 이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물론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냐 이거 구간별로 굉장히 다르긴 해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 꼼꼼하게 따져서 좀 매매 나서셔야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들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시작합니다. 자,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려야죠. 궁금한 사항들 여기로 전화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797-0300번은 문자번호예요. 질문,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올해 들어서도 아니 뭐 작년부터 꾸준히 분양시장 정말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분양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맞아요. 특히 뭐 어디죠? 강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가연, 뉴타운 등등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분양시장 이것도 잘못 뛰어들었다가 혹시나 낭패당하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네네. 좀 봐주세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어떻게 네네. 전략 짜야 되는지요. 안 그래도 오늘도 그렇고 지금 질문도 그렇고 세미나도 그렇고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뜨신 분도 계시고 지금 갖고 있는 걸 이제 팔아야 되냐 아니면 사야 되냐 뭐 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으신데 네. 강북 쪽에 특히나 뭐 이제 대표적인 곳이 뭐 부가연이라든가 아니면은 강남 쪽 저 성파 쪽 같으면은 가락이라든가 관심이 투자를 했을 때 손해 볼 것이냐 아니면은 수익을 많이 낼 것이냐 아니면 어디를 갈 것이냐 질문이 되게 많으신데요. 분양권 전철역 가까운 쪽에다 하셔가지고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은 게 분양권 자체가 지금 그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부가연대가 지금 2,100만 원대 분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래쪽이 7억 5천까지 올라갔으면 7억이면 5천만 원은 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손해 볼 일은 아닐 거고 단지 이제 조합원 물건 입주권이 아니라 통장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양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약저축 된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조합원의 물건을 사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조금 피도 줘야 되고 분담금도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잘 살펴봐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똑같은 분양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곳은 전철역이랑 먼데 더 비싼 프리미엄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은 또 프리미엄이 다 뜰 대로 뜬 거고 너무 거품이 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금 금액별로 주위의 신축과 비교를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마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잘못하면 프리미엄이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 높이 사게 되면 그게 네. 조금 문제점이고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물건들이 있으면요. 저에게 미리 전해 주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리 많은 분들 좀 만나러 가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수원의 강교 신도시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33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매도 예. 시기는 언제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해서 한번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광교 신도시 어느 곳인가요? 예, 아파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도를 할까 물으신 거죠? 예, 예. 예, 점검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네, 대표님.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광교 거 아주 좋은 거 갖고 계신데. 이게 이제 분양 받으신 건가 봐요?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예, 예.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그 광교 물건에 대해서 예. 지금 거기 혹시 광교 쪽에 있는 어떤 힐스테이트죠? 현대 힐스테이트요. 현대 힐스테이트. 예, 예, 예. 33평형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예. 그 현대 힐스테이트가 자연의 힐스테이트 그쪽인가요? 예, 예, 그쵸, 그렇죠. 예. 이름이 하도 여러 개여가지고. 예, 예. 자연의 힐스테이트. 예. 지금 이제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분당선, 지금 예, 지나가죠, 거기가. 예. 그거 개통될 때까지 파실 일이 전혀 이유가 없어요. 급한 일이 없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예. 지역적으로 지금 전철도 지나가지만요.
예. 그 안에 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예. 지금 파실 이유가 없고요. 그 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보시게 되면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이제 아파트가 자연의 힐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짠! 예, 예.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신분당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요게 그- 이제 2016년경에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거 개통될 때까지 팔 이유가 없고요. 또 예. 하나가 여기 또 한번 보시게 되면 테크노밸리.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 예. 판교 자체 테크노밸리와 별다를 바가 없이 지금 예. 주변에 어떤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굳이 팔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지금 이제 그 판교 같은 경우도 자체 테크노밸리하고 주변 환경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예. 광교 같은 경우도 신도시에다가 여기 예. 광교 같은 경우는 수원 쪽에서 현재도 1등이고 앞으로도 계속 1등인 게 이 예. 아래 지역이든 수원 전체 지역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이 광교에다가 투자를 전부 다 이렇게 내 아파트를 갖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네. 수요자가 오게 되는데 서울에서도 오고 수원 자체적으로도 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철역 돌리죠. 테크노밸리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한참 네. 있다가 그때 매도하시면 네. 됩니다. 지금 굳이 저- 매도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쯤? 그러니까 지금 2016년경에 개통되니까요. 그때까지 네. 그냥 일단은 1년간은 그냥 내비두세요. 아, 그래요? 네네네. 뭐 급한 네.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급한 일은 없는데, 네. 좀 한번, 지금 선이 제일 위에 왔나? 안 그렇습니다. 예, 아직 놔두십시오. 아, 네. 더 놔둬도 되겠어요? 네네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마음 편하게 네. 계시고요. 내년쯤 다시 한번 혹시나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현실적으로 대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 오피스텔 자리에, 그러니까 주상복합 형식으로 오피스텔 자리에 32평대의 이런 오피스텔이 분양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 대형 아파트 30평대 가고 싶은데 없어서 못 간 분들 입장에서 네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얼마냐가 관건인데요. 저렴하게 사신 분들은 프리미엄이 붙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현재 갖고 계신 분도 프리미엄이 더 붙을 거다 이렇게 보죠. 아유, 부럽습니다. 예. 자, 이런 궁금증들요, 모두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2077-6330번입니다. 다음 분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예, 서울 송파구 마천동 예, 금호 아파트요. 예, 24평형을 가지고 있는데 매도 시점하고요. 예. 지금 거기가 거여 마천 뉴타운이거든요. 아, 네네. 지금 존치지구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예. 현재 그 사업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마천동 금호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 혹시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 투자는? 전세 놓고 있습니다. 아, 전세 놓고 계시고 사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13년 된 것 같은데요. 오, 한참 뭐 저기 할 때 하셨구나. 자, 지금 마천역에 있는 금호 아파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금호 아파트가 뭐 종류가 이름이 몇 개가 돼가지고 마천역에 있는 거면은 뭐 한 200여 세대 되고 저 한 94년도, 98년도쯤에 이제 들어간 건데 예, 여기가 예. 구역으로 치자 그러면 지금 2구역 정도 되죠? 예, 2구역입니다. 예. 이 구역 중에 이 구역이 제일 늦은 지역이에요. 구역이.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데는 뭐 진행이 되든 어때든 제일 늦다 보니까 예, 그 재건축 기대, 재개발 기대까지 기다리기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좀 갈아타기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네. 지금 여기 신축 아파트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주변에 2011년도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이 뭐 한 4억 2천 정도 하는데 지금 네. 새로 이렇게 분양해가지고 뭐 기다려가지고 프리미엄 붙는 게 뭐 1, 2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데로 갈아타시는 게 나은 게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예. 이게 당장 되더라도 10년 이상 걸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를 팔고서 다른 쪽으로 방향 전환을 조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주변에서 이제 뭐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가지고 뭐 네. 이주 세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요즘 2만 세대 때문에 이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4월달 이후로 이제 주변에선 좀 끊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저도 이게 확인 전화를 여러 군데 해봤는데요. 그 네. 수요자들이 좀 많이 끊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네. 이주하지 못한 이주 세대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 때 한번 갈아타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특별하게 뭐 여기 무슨 이슈가 특별하게 따라주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고 예. 현실적으로 그 한전부지로 인해 갖고 방이동까지 요렇게 좀 바람이 좀 불고 있기는 하지만 거여까지 가기엔 조금 역부족이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이주 세대가 생기기도 몇 년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뭐 적당한 시기에 뭐 누군가 수요자만 있으면 매도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도 저희 해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주변에 뭐 이제 진행이 막 조금씩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마천동이 너무 조용했다가 그래서 뭐 되고는 있는데 이 구역이 워낙 늦어가지고 좀 이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아하. 낫지 않겠다. 이분한테는 기회비용을 여기에다가 돈을 만약에 3억을 투자하셨다. 예. 그 3억 가지고 충분히 뭐 이거 하는 동안에 다른 데서도 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시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건 분명히 맞죠. 그런 전략도 저희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 건가요? 예, 저는 한 7년 전에 그 탄현이 그쪽에 이제 투자 가치로 사실은 들어왔어요. 예. 그게 하나 있는데 근데 그때 2억 3천인데 예. 제가 급매를 해서 2억 1,500으로 들어왔는데 5단지 27평이거든요. 네네. 건영 아파트. 건영 그래서 아파트. 지금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1억 9,500, 뭐 2억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요. 예, 예.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전략을 좀 네, 어떻게 전망도. 가져가야? 네네. 아, 탄현 건영 아파트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네네. 예, 네네.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물건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책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신 대표님, 저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매가가 올라가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튀겨서 지금 매수 우려가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1억 이제 5천까지 막 내려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요 타이밍 때 팔아야 되냐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냐 지금 네, 이게 네.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지역 특성상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여기 탄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요 대화역, 주엽역, 정발선, 마두, 이렇게 백석을 중심으로 3호선이 움직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시게 되면 일산이나 이렇게 이게 중앙선인데요. 탄현, 풍산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지금 파랗게 표시한 그 중앙선 주엽으로 움직이는 이곳이 지금 요곳을 얘기하는 건데 이곳이 지금 1등 지역이다 이렇게 그나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3호선을 중심으로 돼 있는 곳이 주거 형태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수요자들이 굉장히 뭐랄까, 주부들이 살기 좋게 편의시설, 뭐, 백화점, 뭐 할인마트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다음 지역이 여기 이제 그 중앙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백석, 풍산, 일산, 탄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역 자체가.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현재 1등은 여기 주엽역인데 이 지도상으로 약간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 탄현 근처가 여기가 탄현인데 현실적으로 바로 위에 운정도시가 있잖아요. 네네. 운정도시가. 그러니까 매가가 이 탄현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면 현실적으로 운정도시, 신도시 아파트 새 거를 사게 돼요. 살 때.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발등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주역을 사던가 아니면은 이 탄현을 사는 데도 조금만 더 보태면은 운정신도시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올 수요자가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림이에요. 그림 자체가. 자꾸 바깥으로 나한테 오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2등도 아니고 1등과 운정 2등과 그 사이에 낀 3등. 굉장히 애매한 3등 지역이라서 수요자가 탄현이요. 탄현이 그렇습니다. 네네, 탄현이 그래요. 탄현 자체가. 그나마 역 쪽이니까 수요자가 붙는 거고요. 지역적인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운정도시하고 지금 그 3호선이 흐르는 이 지역하고 중간에 다 껴있기 때문에 요게 좀 그 수요자층의 소비 수준을, 소비자의 그 호주머니를 내 쪽으로 당겨서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매수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위기 탈 때 얼른 휙 나오셔가지고 갈아타기 한번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어떤 생활 여건에 맞춰가지고 탄현을 팔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움직이시면 안 되지만 일단은 그냥 적은 돈에 거주하기 편한 정도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2만 세대 이주에다가 여러 가지 바람 때문에 지금 그나마 매수 수요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거품이 또 빠지면 갑자기 훅 빠지게 되면 매수 의뢰까지 또 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좋아할 때, 요 때 이제 매도하시고 뭔가 미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셔가지고 아파트 매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있으면 그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그냥 오단지. 기대를 하지 마시고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시장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전체 층이 몇 층이에요? 전체가 17층인데 제가 4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없단 소리예요. 17층이면. 그러니까 네네. 리모델링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떡으로 잘라가지고 20개로 쪼개냐 10개로 쪼개냐 해서 더 늘렸을 때 나눠 먹을 게 많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버리면 이게 먹을 게 없단 소리예요. 쪼개지잖아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내용이 없어요. 별로.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그걸 지금 팔면은 손해잖아요. 그래도 파는 게 낫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동안은 수요자가 없었죠. 매수 의뢰가. 그래도 작은 평수니까 그래도 꾸준히 있긴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은 없었죠. 그러니까 분위기 되게 좋을 때 사셨다가 뚝 다운됐다 지금 다시 오른 거잖아요. 네네네. 이 분위기가 그렇게 오래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이것은 2만 세대 이주 때문에 생긴 거지 부동산 흐름과 경기와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거꾸로 이런 이주 세대로 인해 갖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얼른 팔아야 되는데 거꾸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사야지 하고 사시는 분들이 착각인데 요것은 거품이 빠지게 돼 있어요. 다시 이 주택을 사는 분은 가격이 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 탈 때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걸 팔고 나서 1, 2천이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다른 걸로 갈아타기를 잘 하신다면 얘보다 2배는 더 떠요. 지역적으로 얘가 3등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밀려 있어요. 죄송하지만 뭐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제가 2주택이거든요. 네? 그럼 2주택이라고요. 예, 주택이 예. 2개인데요. 예. 제가 하나는 후곡마을에 있거든요. 예. 후곡마을에 18단지인데 거기는 어떤가요, 선생님? 어떤 거요? 어디? 후곡마을 18단지. 이름 수곡? 후곡, 거기 일산 후곡마을. 아, 후곡마을. 네네. 몇 평을 갖고 계세요? 33평이요. 아, 18단지. 후곡마을 잠시만 볼게요. 후곡마을에 몇 단지? 18단지. 18단지. 현대. 아, 현대. 네네. 요것은 임차를 주셨나요? 네? 임차를 주셨어요? 예. 차라리 얘나 뭐 비슷한데 차라리 그래도 얘가 더 낫죠? 앞으로 그냥. 네네, 뭐 거주하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얘가 낫죠. 예, 그래도 3호선하고 중앙선 그 사이에 있으니까, 예, 주협력이랑 뭐 그렇게 뭐 가까운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탄현보다는 얘가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아까 얘기했던 그 밑에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네, 탄현보다는 더 낫죠. 예. 근데 이제 세금은 뭐 둘 중에 어떤 걸 샀냐 뭐 이런 거 계산하셔가지고 매도하셔야 돼요. 네네. 네네. 이게 4년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 탄현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이고, 고민이 깊으시죠? 뭔가 더 오를 것 같아요. 계속 기대감이 이제 크시니까 아무래도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신 대표님 이제 조언도 네. 한번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또 질문 접수 받고 있잖아요. 오늘 어떤 내용 들어와 있나? 보겠습니다. 자, 2334번님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서울시의 한강 개발 계획이 8월쯤 확정된다고 하는데 5천만 원 정도로 한강변의 빌라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어느 쪽으로 알아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었어요. 원래 이제 한강변 개발 투자가 보통 이제 몇 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놔뒀을 때 예. 효자 노릇을 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한강변에 대한 어떤 그 용역 발주한 것들이 이제 시 차원에서 11월 달에 또 발표가 되는데 또 하나가 그 어떤 접근성을 좋게 하는 거에 대해서 8월 달 확정된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시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한강 구상개발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침 이제 이 질문이 와서 얘기인데 세미나 때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아. 네, 지도를 잠깐만 보면서 예,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강변 개발이라 그러면은요, 요 용산을 주변으로 요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이 주변에 그 어떤 접근성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지하화시키고 여기 이제 강변북로를 지하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지하화시킨 도로를 또 이렇게 도로하고 한강하고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든다던가 해갖고 점점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거에 대한 발표를 8월 달에 이제 그 확정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맞물려 있는 것과 합쳐가지고 개발이 엄청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먼 데긴 하지만 자양동 쪽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강변 요 안에선 투자하는 게 4, 5천 갖고 할 수 있는 빌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용강동이라고 기억력 좋으세요. 예. 네. 용강동이라고 요 이제 근처에 이쪽으로 가면 용강동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 지역이라고 빌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가 다 아파트 개발인데 혼자 아닌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두셨을 때 개발하는 디벨로퍼, 일군 업체, 우리 같이 개발하는 사람들 아니면 대형으로 개발하는 아파트, 뭐 큰 일군 업체에서는 충분히 땅을 개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항상 디벨로퍼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시행사고 시공사라면 나는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한강변에 대한 용적률을 높이 올려준대요. 그러면서 어떤 접근성을 좋게 한대요. 그러면서 사람 살기 좋게 한대요. 그런데 전부 다 아파트라서 투자 금액이 다 수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빌라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이 없으면 전세 놓고 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곳 용강동과 자양사동인데 일단은 자양사동 투자하시더라도 3룸이 아니라 2룸 정도 가볍게 투자하시는 거고 사실 1억대 투자하면은 자양동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4, 5천대면 용강동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쪽으로 움직이시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또 이왕이면 적은 자본을 이용해서 높은 레버리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요.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신하산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산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하기라는 주제입니다. 4월 18일 토요일, 20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이분과 함께 해결을 해봤습니다.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산 대표와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매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 될 만한 알짜배기 매물들 저희 꼽아 드릴 겁니다. 2077-6393번으로 전화 주셔야 매물 정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과 오늘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매물들 조금씩 열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위치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김철민 이사님부터 시작해 봅니다.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중구의 중심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악동인데요. 상업지역 내에 있는 물건이면서 특히 이 지역은 3룸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데요. 오늘은 초역세권의 3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황학동 잠시 뒤에 가볼 거고요. 또 오랜만에 부동산 가이드도 찾아와 주신 우리 김연아 선생님의 매물도 궁금합니다. 어느 곳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요. 매봉역입니다.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데도요. 매봉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개포동 3룸 주택하고 2룸 주택 준비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개포동 내에서도 학군이 달라지거든요. 개포동 같은 지역이면서도 학군이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우수한 학군으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 주거환경, 그 다음에 시세 차이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매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도 3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개포동 매물을 2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5-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 방 3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7,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는 매물입니다. 개포동 2개 매물 가운데서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 먼저 점검해드립니다.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부터요, 소장님. 우선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개포동 하면은 역세권에서 약간 멀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매봉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의 주거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양재천이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양재천을 따라서 위쪽으로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죠. 랜드마크가 있는 타워팰리스가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바로 이 밑에 쪽에서는 개포동 쪽에서는 랜드마크 하면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개포동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을까요? 개포 주공 개포주공. 재건축, 네, 개포 주공 재건축을 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자, 이 두 랜드마크를 사이에 두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양재천을 바로 위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다리가 있는데요. 양재천을 연결하는 매봉역과 개포동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생활권을, 강남의 생활권을 엮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 때문에 교육환경, 주거환경, 모든 그 주민의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양재천 보행자 다리가 있는 곳에 위치한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매물거리는. 그래서 굉장히 입지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가격이 사실은 본 매물 가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세 가격이 거의 매매 가격에 이르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은 뭐 불보듯 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개포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뭐 도곡동 바로 옆이에요. 뭐 이 주변 뭐 입지 좋은 것 너무나 잘 아시죠. 하지만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매봉역, 도보 5분 거리이기도 하는데요. 3호선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양재천을 따라서 보면요. 본 매물 그 달터공원이 있습니다. 달터공원 그 주위로 보면요.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경남아파트 거의 30년이 넘은,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30년 재건축 연한을 넘은 중층 아파트들이 줄비해 있는데요. 자,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은 바로 이 빌라 매물이 어느 정도 저렴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9,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30평대 아파트의 가격이요. 모두 10억 원 선을 그러니까 상회하고 있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만큼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급 물량이 수요 물량을 못 따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지는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개포주공 2단지부터 시작해서 이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2주가 지금 1,400세대가 지금 올 3월부터 지금 시작되어 있거든요.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올 8월부터는요. 또 바로 개포 시형 아파트 1,600세대가 넘는데요. 약 1,970세대인가? 지금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게 또 끝나고 나면 바로 3단지 아파트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단지, 4단지 아파트가 내년 하반기까지 연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3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공급 물량이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나와 있지만은요. 현재 시세 4억 5천만 원보다 약 5천만 원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은 확실히 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한강입니다. 자, 한강이 바로 위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양재천을 따라서 고가의 아파트, 타워팰리스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팔당댐부터 시작하거든요. 한강 물줄기입니다. 한강 그 팔당댐부터 시작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지나서 바로 양재 시민의 숲이 있는 우면동까지 연결하게 되는데요. 자, 이 양재천을 따라서 고가 아파트가 질비하게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결정,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은요, 이 결정적, 부동산 가격의 결정적인 그 요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양재천에 의해서 이 강남, 그러니까 서남부 지역의 강남권의 서남부 쪽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계속 이제 강조해주고 계시지만 이 매물이 소화낼 수 있는 개발 호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개포주공 이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미 이주가 진행됐고 또 앞으로도 좀 진행될 예정이고 이런 호재들을 한 몸에 받아들일 만한 매물인 건데요. 앞으로 좀 지금도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포인트인 거죠?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저렴하게 내놓아서 그러는데요. 사실 현장 분위기에서는요. 5억 원을 넘습니다. 약 20평이 되면 5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겨우 개포주공 2단지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지금 개포주공 2단지 1,400세대가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8월부터 시형 아파트가 또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두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와 올 한 해 하반기까지 하면 약 4,500세대가 움직이는데요. 그 효과가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을 많이 올리는 효과도 있지만요. 매매 가격까지 같이 쌍끌이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3억대 하면은 강남권에서는 그냥 평범한 구 빌라 가격이다라고 아시겠지만은요. 다른 지역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다. 강남권인데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개포주공 2주 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굉장히 낮게 책정돼서 이주비가 책정되는데 이 지역은 평형대 세대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평형대에 따라서 이주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주비가 최소 2억 8천부터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평균 5억에서 6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8억 원 이상까지도 지금 추가 분담금이 계속해서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평형대별, 그다음에 추가 분담금 제외한 이주비만으로도 이주를 한다고 했을 때 본 빌라 가격을 같이 계산을 해보면요. 구조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본 빌라를 매입하시고도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 그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진다. 네.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궁금해요. 5월이면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지나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포인트가 그 위치예요. 입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양재천 보행자 다리가 바로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달토공원이 바로 내 집 앞마당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20일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준공을 한 달밖에 남겨 있지 않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3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넓은 방 3개와 넓은 거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뭐 CCTV는 물론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옵션으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면서 개포주공에서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이주하실 목적으로 미리 선점하셔서 매입하시는 그런 매물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 가격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세는요, 지금 사실 말해서 본 매물이 2층이어서 그렇지, 이 고층이었으면 지금 4억 원 정도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본 그 전세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3억 7,50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실투자금이 2천만 원에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은 2억 6천만 원이 가능한데요. 연 대출이자 3.2%를 적용하게 되면 월 이자가 약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수익률로는 약 10%, 연수익 960만 원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투자 금액은 월세로 전환 시 9,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개포동 3룸 다세대 주택에 대한 특징들 저희가 전부 취합을 해봤습니다. 매수에 나서실 때 유의할 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꼽을까요? 개포 사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개포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대치중학교나 이렇게 구룡초등학교 가는 학군이 뭐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개포 사동 내에서도요, 지역이요, 다릅니다. 학군 편입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군에서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에서 자녀분들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두시고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은요, 확실하게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매물입니다. 확인하시죠. 자, 두 번째 매물 열어볼 텐데요. 이번엔 서울의 중심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중구에 있는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중구 화학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 7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8층 건물 가운데 7층, 방 3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구 이사님의 매물입니다. 화학동 한번 가볼 텐데요. 이 매물 저희가 네.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고 볼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교통편을 보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현재 지하철역과 신당역이죠. 여기와 더불어 2분이 채 안 걸려 1분 30초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직선 거리를 60m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지역 바로 인접 지역의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사통팔달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중구하면 아시겠지만 명동이라는 동대문 상권 이런 그 주변 지역의 상업과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거의 70% 정도가 일자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현재 보시면 이 매물이 분양가가 3룸인데요. 2억 7,500만 원입니다. 실제로 1년 전에 이 인근 지역에서 보통 이런 매물이 약 3억 2, 3천대에 지금 거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다. 그만큼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매물 전세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서 3룸을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특징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화학동에 대한 어떤 입지적인 여건들 좀 챙겨드릴게요.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살기 네. 편안한가 좀 봐주세요. 일단은 이 매물 같은 게 바로 강조하는 부분이 초역세권인 점인데요. 신당역 하시면 2호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와 더불어 1분 30초인데요. 특히 이 매물지역에서 바로 인접지역의 동묘암역을 이용하시면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바로 한정거장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4호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역이라든지 약수역을 이용하시면 바로 3호선과 또 5호선 이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호선에서 6호선의 거리가 본 매물지역에서 바로 한 정거장에서 두 정거장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남 압구정동까지 이동할 경우 딱 5정거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이내에 도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용산권은 딱 4정거장입니다. 그야말로 강남의 업무타운과 용산의 업무타운에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지역 중심지역인데 상업지역 내에 있는 매물인데요. 상단 쪽에 보시면 바로 청계천의 쾌적성,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왕십리 뉴타운의 고급 아파트가 현재 계속 속속 입주하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바로 인접지역에 아쿠어르 타워라든지 바로 왼쪽 편에 보시면은 두산 이브에 더 제니스 고급 아파트가 또 입주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역이 현재 보시면 2만 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인해서 그만큼 업무시설이라든지 인접지역에 그만큼 업무타운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시면 하단 쪽에 남산공원이라든지 인접지역에 또 다양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의 사통팔달에다 상업 업무시설, 동대문 입구역 주변 지역에 보시면 동대문이나 명동 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풍부한 임대차 수요가 월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업무 빌딩으로 인해서 그만큼 주거 수요가 계속적으로 밀묻듯이 내려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개발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볼게요. 화학동항은 보통 이제 동대문에 네.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좀 많이 호지로 언급하는데 이사님도 맞습니다. 같으신가요? 일단 그 항학동이 좀 생소한데요. 신당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면적이 상업지역, 중구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하학동 전체 지역이 대체로 보시면 연도가 건물들이 약 15년 이상 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 건축 제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개발이 안 됐는데요. 이번 4월 1일 날 중구에서 이 지역의 건축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만큼 용적률을 상향시키면서 인접 지역에 그만큼 허름한 건물을 상업과 업무시설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단추가 깨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그만큼 높은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주변 지역은 동대문 상권이 옆에 있죠. 서울의 중심 상권의 업무타운이 보시면은 명동하고 동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핵심 지역과 바로 한정거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권의 랜드마크, 임대차 수요를 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동대문 상권 하면 실질적으로 유동인구 하면 60만 명 이상이죠. 여기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약 10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 두산타워라든지 밀레오라든지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평화시장, 구상권과 신상권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큰 지역인데요. 여기에 롯데피트몰의 대기업을 또 이점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상당히 상권이 옛날 상권이 다시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상권 같은 경우는 하루 매출이 500억 이상, 결론적으로 여기 점포수만 하더라도 거의 약 4만 개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인접지역에 보시면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약수역이라는 청구역,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현재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단 쪽에 보시면 숭인동이나 창신동 같은 경우 또 보시면 도심 재생 산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주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인접 지역에 보시면 신당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을 통해서 인접 지역에 뉴타운이 이미 어느 정도 왕십리라든지 주변에 다세대택이 아파트로 접모되다 보니까 그만큼 인접지역에 이런 투룸이나 쓰리룸, 다세대택이 그만큼 희귀성이 높다는 부분이 이 매물 같은 경우 그만큼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보러 갈게요. 7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면서요? 네.
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7월 준공 예정인데요. 총 8층 건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8층 중 7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яр층이라 볼 수 있겠고요.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은 돼 있고요. 넓은 거실과 여기에 스리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내부 시설이 스리룸이지만 기본적으로 옵션이 장착되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한테도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1층과 지하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도 상당히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양면 도로입니다. 양면 도로가 7m와 5m에 접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뛰어나가고요. 본 매물 7층입니다. 앞에 있는 건물들이 대체로 보시면 2, 3층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야, 개방감이라든지 또 남향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채광이 뛰어난 장점으로서 실거주뿐만 아니라 임대 놓기도 상당히 편리한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 가격이 중요한데요. 실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접에 보시면 이 매물 같은 경우 약 3억 2천대에서 3억 5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2억 7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기본적으로 2억 5천5백에서 2억 6천대 형성되기 때문에 2천만 원대의 그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뿐만 아니라 또 중고하면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죠. 그만큼 임대차 수요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상업지역 내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 대출이 편리한데요. 금리 3.3%를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1억 8천만 원, 은행 이자를 약 50만 원 정도 제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실제로 투자되는 비용이 약 6,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6,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약 9% 이상의 임대 수요를 안고 가시면서요. 역세권의 가치, 그만큼 매도 차익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매수 시 유의할 점 챙겨드려야죠. 이제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념해야 할 부분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역세권을 선호를 많이 하는데요.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분양가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인접 부동산에 탐방을 하시더라도 보통 인근지의 3룸이 3억 3천대 이상이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저렴한 역세권의 매물이라는 점을 좀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학동 매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위치 옮겨서 개포동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투룸 구조의 매물 소개해드릴게요. 보시죠.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5, 6분 거리고요. 올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돼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연아 수장님의 매물이에요. 자,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시죠. 역시 역세권이죠.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매봉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역시 투룸인데요.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죠. 투룸의 거실,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확실하게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활용도 면에서 보시면은요, 거실을 미닫이나 아니면 버티컬 같은 경우로 채우시게 되면요, 3룸 구조로 만들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치중학교에 갈 수 있고요. 구룡초등학교에 편입하게 됩니다. 또한 경기여고, 그다음에 개포고등학교까지 학군이 굉장히 우수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도 최고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투룸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이죠. 아하. 희소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매력이 높은 물건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입지적인 여건, 물론 앞에서도 이제 개포동 지역에 대한 이제 특징들을 살펴봤지만 또 이 매물만의 특징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소형 평형입니다. 전용이 약 13평 정도 되기 때문에 소형 평형, 그러니까 개포주공 아파트에서는 7.5평부터가 시작되거든요. 7.5평에서 16평 구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주 목적에 따라서 이전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1인 또는 2인이 거주하기에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 환경도 좋기 때문에요. 직주 근접 역시 좋습니다. 제가 계속 교육 환경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를 이용하면 양재천을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영곡살거리죠. 바로 현대기아 본사나 한국문화연구재단, 그다음에 코트라 이렇게 대기업들, 공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전거 약 10분에서 15분이면 도달합니다.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직주 근접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한 삼성 R&D 센터가 5월 달에 원래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7월 달로 준공이 좀 늦춰졌습니다. 삼성 R&D 센터까지도 자전거를 약 15분이면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직주 근접 효과 더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바로 양재역까지도 약 자전거로 5분 거리 되기 때문에 그 양재역 인근의 서초구청이라든지 가정법원, 자, 이 모든 공기업들과 그 구청 모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양재천과 양재시민숲을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물건도 앞에서 본 스리룸 개포동 매물과 마찬가지로 5월에 준공 완료될 네. 예정인가 봐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5월 20일 날 준공될 예정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수익률로도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달터공원을 전망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알려주세요. 네, 매매 가격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5천만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2억 5천만 원이라고 예정했을 경우 실투 자금이 1,500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대출 1억 7천만 원이 예상되어지는데요. 연 대출이자 3.2% 계산했을 때 월 이자가 약 45만 원이 예상되는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수익률 10%고요. 연수익으로 따지면 대출이자 제하고 660만 원에 6,500만 원, 투자로 6,600만 원, 그러니까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우량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투자에 앞서서 유의할 점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 꼭 체크해야 할 거 점검해 드릴게요.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투룸이라고 하더라도요. 평형대가 다르지만은요. 같은 13평, 12평이더라도 그 전체 대지 면적이나 구조,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도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룸 같은 투룸이 나오면은 좀 쓸모가 없겠죠. 또 쓰리룸 같은 투룸이 나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그런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요. 같은 면적이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 활용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매입하셔도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마지막 매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오늘 살펴드린 세 가지 매물 있죠? 방송 이후에도 전화 계속 받을게요. 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ANC 도시개발 김하나 소장,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와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